금일 공고 접수 발표에서는 그 공고 접수 아이리스 시스템 사용상 유의사항과 주요 기능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공고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예고 관심 사업 등록을 통해서 사업 진행 일정을 사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사업 담당자 지원 자격 요건, 연구개발비 예외 규정 등을 확인을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예고 메뉴에서는 관심 사업 버튼을 클릭을 하여 해당 사업의 상세 진행 일정을 마이 R&D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해당 기능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공고 메뉴입니다. 사업 공고 상세에서 공고 일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의 채용 일자는 공고 일자 기준 6개월 전부터 입력이 가능하오니 해당 공고 일자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접수 및 수행 시 제출 양식은 공고문 첨부 파일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 내역에 공고 첨부 파일을 확인을 하시어 해당 첨부 파일 내용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세부 공고 탭입니다. 사업 세부 공고 탭에서는 자격 조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이 접수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자격 부접합 관련 안내와 함께 접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참고로 작성 중인 계획서가 있거나 접수 예정 또는 접수 마감된 경우에는 접수 버튼이 미조회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과제 탭입니다. 기획과제 탭은 지정 공모일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는 탭입니다.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지정 공모에 대한 계획서를 입력을 하실 때 기획과제를 선택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과제 탭에서 기획과제명과 RFP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고 안내사항 탭입니다. 해당 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문기관에서 과제 접수 시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 안내사항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담당자 연락처 탭입니다. 내역 사업별로 사업 담당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사오니 시스템 사용 문의 외에 공고 사업에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해당 사업 담당자 연락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 접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책임자의 경력 정보, 학력 정보를 사전에 입력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담당자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해당일 경우 절차를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종 확인 후 연구 책임자의 제출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공고 목록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기관 담당자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 승인 대상이 예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의 연구 책임자 제출 후에 기관 담당자 제출 승인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역 조회 중에 접수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접수가 마감되었거나 두 번째, 접수 가능한 대상이 아니거나 세 번째, 작성 중인 계획서가 있는 경우이오니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목록과 상세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연구 책임자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실무 지원 담당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제출은 주관의 연구 책임자만 가능합니다. 기관 담당자 승인 반려 버튼 비활성화 관련된 문의가 있는데요. 기관 담당자 승인 대상 공고의 경우에만 해당 버튼이 활성화가 되며 미승인 대상 공고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최종 제출하였을 경우 계획서 상태가 기관 담당자 승인 상태로 표시되게 됩니다. 과제 접수 기간 중에 접수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가 설정을 변경한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화면입니다.
처음에 기본정보 탭에서 공모 분야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하고 저장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후에 공모 분야명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상단에 접수 취소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재접수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정보 탭의 참고 기능입니다. 과제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작성자 기준으로 주간 연구 개발 기간 연구 책임자로 등록된 과제 정보 목록이 조회가 되며 불러올 대상 과제를 체크하셔서 그 정보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 접수 중에 연구자 정보나 기간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기화 버튼을 필수로 클릭을 해 주셔야 변경된 정보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특성에 의해서 연구개발비 구성 비율이 혁신법과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탭에 규정 적용 예외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를 클릭을 하시면 예외 비율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연구 업적 상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어 학력과 경력 정보를 필수로 입력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기간 탭의 참고 기능입니다. 연구원 구성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등록된 연구 책임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구자가 주간 연구개발 기간에 연구 책임자로 등록된 타 과제의 연구원 구성 정보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탭입니다. 연구개발비 탭에서 공고 연구기간 조회 버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전문기관에서 설정한 정부 지원금 한도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해당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탭의 참고 기능입니다. 지원기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재원별 연구개발비 스크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스크롤을 이동을 하시어 지원 기간의 연구개발비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나 연구수당, 간접비와 같은 한도의 제약이 있는 세목의 경우에는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해당 비율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탭의 참고 기능입니다. 연차별 연구비 구성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하나의 연차를 입력하신 후에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어 다른 연차에도 입력하신 연구개발비를 복사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첨부 파일 탭입니다. 자동 생성 문서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 첨부 버튼이 없고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 파일 탭의 참고 기능으로는 그 PDF 변화 오류 사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사례와 처리 방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첨부하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종 확인 탭입니다.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 시 입력한 데이터를 검증하여 결과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최종 확인은 작성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클릭이 가능하오니 중간중간 최종 확인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최종 확인 후에 그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 확인을 재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고와 과제 접수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드린 내용입니다. 아이리스 공고 과제 접수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관련 사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주관에서 공동기관을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동기관에서도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화면에 접근이 가능하고 해당 기관의 연구기관 정보나 연구개발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혁신법 전에는 각 기관별로 과제를 진행했지만 혁신법 이후에는 주간 공동 위탁이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협약서로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며 각 기관별로 연구비 지급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